네, 오래간만에 2주 만에 돌아온 코너 원내대변인의 백오브 백브리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아까 나한테는 박수 안 쳐줄 것 같은데. 아니 앞에 스타팅을 시원하게 좀 해주셔야 돼. 엄숙해서 너무 엄숙하게 이렇게 아니 약간 음악 방송 듣는 그렇죠. 느낌 딱 우리 박경미 의원이 하시면 댓글 읽어주는 여자 박경미입니다. 예, 이렇게 새벽 하면 2시 반쯤 나오는 방송. 그런 느낌이 들어가고 우리가 와 이걸 못하겠어. 다음엔 또 활기차게.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면 우리도 막 씩씩하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또 박수 쳐줘요. 좋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님 모시고 네. 북한 폐막식 이야기할 때 제가 약간 예고 비슷하게 했는데 네, 그 네. 예고는 약간 무리한 예고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예고의 본질은 사실 이런 거였습니다. 북한이 폐막식에 어느 정도 할 거냐. 즉 바꿔 말하면 우리가 평화체제 구축을 해서 무엇이 남북 평화체제나 평화의 대화를 할 때마다 우리 지지율이 오른다는데 그럼 무엇을 할 거냐.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북한이 좀 더 오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일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폐막식에 이방카가 오는 게 아직 정해지진 않은 모양이에요. 네. 정해지진 않은 모양인데 저는 지금 대목에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에 더 공을 들이면 오히려 폐막식은 그러니까 개막식은 북한이 약간 포커스 됐다면 폐막식은 미국에 포커스를 해서 이게 그다음에 북미 대화로 푸는 열쇠의 어떤 우리가 중심에 있다. 이런 키워드를 좀 준비하는 게 지금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외교부가 힘써야 되지 않을까 내지는 힘을 써오고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와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사실은 외교관례상 보면 특사는 특사로 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북한의 특사가 온 곳이고 우린 특사를 보내야 되는 이 상황인데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게 미국이라는 좀 무거운 어떤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좀 확인시키고 그래서 뭐 펜스 부통령은 별 의미가 없는 분이에요. 사실 그렇죠. 뭐 별로 그렇게 의미는 없는 분이고 펜스 부통령 말고 오히려 미국에서 어떤 무게가 있고 한국의 현재의 평화 분위기를 잘 전달할 분을 외교전에 어떻게 좀 잘 모시고 와서 마지막 폐막식을 좀 하면서 북한이 와서 국제사회에 우리가 함께하고 싶다라고 선포한 것을 폐막식에서 국제사회가 다 모여서 그럼 우리가 한번 이 대화를 유도해 보자. 이런 모양새가 좀 되면 좋겠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개막식에서는 북한의 김여정, 폐막식에서는 미국의 이방카 이렇게 수미상관처럼 이제 미국을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북미 대화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 평화체제 구축을 하는데 남북이 평화를 그러니까 북한이 대화에만 나선다면 전 세계가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모양새가 된다면은 그게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거이고 동시에 미국이 원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거다. 그래서 북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축으로는 그렇게 평창 올림픽이 국제사회에 서의 어떤 보증 역할을 해주고 또 한 축으로는 이제 특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정부에서는 누구를 보내고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하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잘못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근데 적어도 북한에서는 최고위층 즉 김정은의 친동생이라는 의미 자체가 되게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청와대 비서실장급 정도는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로 따지면은 비서실장급 정도 되니까 우리도 거기에 걸맞는 분을 보내거나 아니면 의외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실질적인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상징성은 비서실장이지만 이게 실질적 회담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칫하면 그래서 실질적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들도 또 한번 실무자들 뭐 그렇죠. 우리가 국정원장 뭐 이렇게 그렇죠. 뭐 국정원장이라든지 전혀 그런 상징성보다는 오히려 더 실무적 토론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일부에서는 그 이호 여사님하고 김홍걸 위원장님도 얘기도 하시던데 그것도 가능성이 그 있죠. 그것도 북한은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평생 그게 제가 제 기억에 김일성 위원장인가요? 김정은 위원장인가 또 살아 있을 때 몇 명, 4명인가 5명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가 통일이 돼도 꼭 잘 지켜주라고 한 분 중에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언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에 김홍걸 위원장님 나오십니다. 오시면 또 이제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아마 좋겠네요. 못 오시면은 우리가 그때 아마 혹시 특사로 간지는 아닌가 이런 걸 의심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폐막식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개막식에 직접 갔었거든요. 부러우시죠? 예, 어쨌든 이제 모두가 찬사를 쏟아내는 부분, 뭐 1218대 드론으로 연출한 오륜기라든지 또 김연아의 환상적인 피겨스케이팅 점화 이런 것도 좋긴 했지만 저한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 1000명의 강원 도민이 촛불로 만들어낸 비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모토가 피스 인 액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촛불 집회가 정말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 촛불들이 모여서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만들어낸 것. 그래서 이 촛불과 평화의 어떤 앙상블이 전 느껴져서 남들은 별로 비둘기를 꼽지는 않던데요. 촛불 비둘기. 근데 저는 그게 가장 뭉클했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여성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랑 이제 같은 그런 감성을 뜻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요. 감격적인 예. 장면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자, 두 번째는 제가 어제 밤 사이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김일성 가면 논란. 어제 이 뉴스 많이 보셨을 테고 네. 어제 하루 종일 종편에서 네. 민주종편 말고 다른 종편에서 막 떠들고 있는 걸 봤는데요. 그거 관련되어 있는 국민의당과 한국당의 논평 몇 자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국민의당의 김철근 대변인의 논평은 우리 국민과 언론이 보기에 김일성 가면으로 인식하면 김일성 가면인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바꿔서 해줘야죠. 우리 국민과 언론이 보기에 MB 아바타면 그렇죠. 안철수는 MB 아바타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 비슷한 전희경 대변인의 논평은 통일부는 김일성 가면 기사는 억측이며 북한 미남 배우 얼굴이라는 북한 측의 설명을 앵무새처럼 따라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도가 나고 바로 그날 저녁에 첫 보도를 CBS에서 네, CBS. 했습니다. 그리고 CBS의 그 사진 기자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김일성 가면 이렇게 확 글자를 올렸다가 사과 정정 보도하는데 몇 시간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1야당의 정의경 대변인 정도 알고 논평을 내셔야 될 텐데 이런 거 전혀 없이 논평을 내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볼 때는 초딩이면 그죠. 네, 그쪽도 다 초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말하고 싶으나 원내대변인은 과격한 말을 하면 제가 흡사하지 과격한 않습니다. 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침에도 안 그래도 지금 막 쏟아붓고 왔는데요. 솔직히 김일성 가면 일리도 없죠. 그리고 해명을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네들 최고 전엄이라는데 거기에 눈을 뚫어가지고 응원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차치하고라도 지금 뭐 평화의 대축전인데 굳이 뭐 가면 흔들고 이런 거 관심 맞춰가지고 정쟁화 만드는 거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근에 홍준표 대표가 MBN 방송의 기자와 방송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허위 보도에 따른 네.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걸로 사실은 굉장히 이슈가 많고 국회 내 기자분들도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허위 보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홍준표를 쫓아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취재를 못하게 하겠다 우리를. 그렇죠. 뭐 이런 농담과 우스갯소리가 기자들의 뒷마당에 막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MBN에서 뉴욕의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해왔다라는 보도와 관련해서 기사를 직접 작성한 기자와 취재와 발표에 책임이 있는 보도국장에 대해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그렇죠. 제기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홍준표 대표의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켰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는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기관으로서 의무 이행을 넘어 오로지 홍준표 대표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가서 MBN의 허위 보도는 홍준표 대표의 명예와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자유한국당 구성원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MBN한테는 이렇게 했는데 또 일부 방송한테는 되게 잘한다 화이팅도 한번 해주셨어요. 어디다가 했어요? TV조선에는 아주 좀 보도 잘하고 있다고 화이팅을 해주시고 이제 본인이 불편한 방송에는 소송을 하시고 아닌 쪽에는 화이팅을 하시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도국을 대부분 방송국을 본인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SBS가 이쪽 구에서 저쪽으로 넘어갔다. 그렇죠. KNN도 최근에 넘어갔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질 않나. 그 KNN 그 유튜브에서 그 발언이 나갈 때 앵커들 표정이 나온 유튜브 동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그냥 한번 찾아보십시오. KN 사유화 해가지고 홍준표 치면 나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것도 좀 한번 봐주셔야 돼요. 그 자유한국당 이제 워낙 그 콩가루 정당에서 이제 코미디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렇게 버티고 계시면서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못 주고 그 정당 이미지를 좀 부정적으로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 뭐 고맙기 짝이 없죠. 그렇죠. 어둠이 있어야지 양지가 더 빛나는 법이니까요. 기자분들이 홍준표 대표를 취재 안 해서 홍준표 대표의 그 허위와 막말들이 국회에서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러니까. 그런 바람입니다. 본인이 함께 다 걷어가지고 다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바람 한번 드려봅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권선동 이야기입니다. 권선동 위원장 의원이죠. 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가 파행됐습니다. 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저희가 동계올림픽 하기 개막식 하기 전날 국회를 파행시키지 말자. 그리고 국회가 정쟁으로 얼룩지지 말고 성과 있는 국회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파행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실의 보도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해서 국회 법사위의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집권여당의 민주당에 있다고 밝히면서 법사위를 걷어차고 나온 것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이 팔 걷어붙이고 2월 민생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요. 특활비를 빌미로 야당 탄압 구실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법사위를 파행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640만 불 권양숙 여사의 640만 불에 대한 공소시효를 넘어가려는 수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당의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야당 법사위원장을 타깃으로 한 3차 강원랜드 재수사에서 재개수사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 논평을 3일째 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한국당의 발상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도 안 되죠. 예, 저는 너무 분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도 너무하신 거거든요. 이게 뭐 상식선으로 볼 때도 말이 안 되는 면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줄기차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시는 건가요? 먼저 청취자분들한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겁니다. 법조인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재척 사유가 뭡니까? 재척 사유는 판단을 할 때 공정한 판단이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정해놨습니다. 당연히 그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서 빠지는 걸 재척 사유라고 합니다. 국회법에도 이 재척 사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민생인법을 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권선동 법사위원 지키기가 재척 사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사람을 지키겠다라고 자유한국당이 무리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그럼 저희들의 요구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법사위원장을 내려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번 국회 기간에 당신이 이번 수사와 관련이 있고 재척 사유가 명백하니 잠깐 물러나가 있고 정상적으로 국회 법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또 법안을 통과시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해당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번에 업무보고가 있는데요. 검찰총장한테 불러서 업무보고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업무보고 받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걸요. 자기 문제죠.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안미영 검사가 오늘 검찰에 출두를 해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춘천지검장 불러갖고 앞에서 마이크 대고 이야기시킬 겁니다. 자, 안미영 검사가 말하는 게 맞는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춘천지검장은 아니라고 하겠죠. 외압받은 적 없다. 그렇죠. 그렇게 정쟁의 장으로 끌어가겠다라는 게 권선동 위원장의 생각인 거예요. 외압받은 거 전혀 없습니다라고 춘천지검장이 보도를 타서 말을 하게 되는. 그렇게 위원장에서 증인으로 신청하면은 법사위원장이 신청하면 나오는 건데 그럼 그렇게 말을 듣고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야당 탄압한다. 이 프레임을 만들려는 저는 그런 계획이다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차라리 본인의 입장에서 내가 본인은 이제 결백함을 밝히고 있으시니까요. 결백함이 있으니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열흘이면 열흘 동안에는 특히나 2월 국회 동안에는 법사위원회를 뭐 김진태 위원장한테 맡긴다라든지 맡기세요. 뭐 우리가 다 원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뭐 그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 중에 맡기시면 되고 그리고 본인은 검찰과 조사를 받고 나오셔서 아무 문제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 자체를 아예 판을 아예 그렇게 만들려는 것을 우리 당의 법사위원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재척 사유가 분명하니 물러나 있으시오라고 요구를 한 거고요. 본인은 그걸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당연한 요구인데 아주 기본적인 요구인 거죠. 아주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이거는 당신이 죄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거기에 앉아갖고 그 해당 춘천지검장이고 아까 이제 그 광주에서 또 한 팀 더 만들었잖아요. 이거 조사하기 위한 강원랜드 사건의 특별팀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 특별팀 팀장도 오라고 그러면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 와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검찰총장까지 불러갖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야말로 공개적인 외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근데 이거 문제는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하니까 다른 상임위가 다 마비됐어요. 도미노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강훈식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토달 여지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당연히 재척 사유에 의해서 잠시 물러나 있어야 되는 거 너무나 정당한 요구를 한 거고 그쪽이 이제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 당 의원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는 없었는데 다른 상임위 입장에서는 이제 법사위에서 다 막혀 있으니까는 당장 2월 20일 구정 끝나자마자 바로 본회의가 열리는데
본회의에서 전혀 그 법안 통과를 못 시키고 그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그거 하나 아마 투표하면은 한 20분이면 끝나겠죠. 이제 300명 의원을 모아놓고 그거 하나 하기는 참 또 민망한 거죠.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그러니까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법안 통과를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굴욕적으로 우리가 또 들어가 굴욕적이라기보다는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정말 좀 답이 보이지 않아서 갑갑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으로서 실제로 이제 국민들에게는 결국은 법을 통과시켜야지만 국민들 편하게 모실 수 있다라는 박경영 의원 말씀이 맞고 또 그런 고민들도 저희가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권선동 위원장을 오히려 어떤 법이라도 통과 안 시켜주면서 본인의 문제들을 범죄적인 의혹들을 풀어나가는 그렇죠.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정의와 교체하자라고 덤벼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활용하는 거죠. 내가 예컨대 우리 지금 2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국회가 열려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물관리 일원화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조직법의 마지막 최종 마지막 퍼즐 맞추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18 특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법안을 약속했던 법안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켰는데 이것들을 다 지렛대 삼아서 자 그러면 검찰 나도 이거 통과시켜 줄 테니까 나도 좀 조용히 좀 넘어갑시다 말이지. 이런 식의 물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 이거 그렇게 되는 걸 오히려 이렇게 파행이 일정 정도 되면 저 또 하나 예고하겠습니다. 작도 탈지 안 탈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안명 검사가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으니 어떤 외압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연말 연초까지 그러니까 연말 연초라는 거 구정 그러니까 이번 설날 전후로 전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들어가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신이 명확한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드러나는 거니까. 지금은 수사 과정이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이 수사가 물타기가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간 지점들이 있다면 그럼 명확하게 밝히면 그다음 우리가 들어가서 수사는 협조하라고 촉구하면서 우리는 법률심사와 본회의에 관련된 모든 다른 상임위 검사들을 돌아갈 수 있을 거고 거기까지 만약에 한국당이 막는다. 이러면 거의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도 맞추시면 우리 의원님은 태극동제 하셔야겠네요. 태극기 달고. 태극기를 달아 왜? 아니, 여기 태극기가 좋은데 그 이미지가 이상해져 버렸어. 태극동자가 정말 신성한 동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미지가 이상해져 버렸어. 그렇죠. 태극기 달고 다닌다 그러면 이상해져 버렸어. 큰일 났네. 태극도령?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좀 크게 드려봤습니다. 하나는 네 가지인가요? 우리 많이 했네. 그러네요. 네 가지 했네요. 그 폐막식 이야기 했고요. 그다음에 김일성 가면 논란, 홍준표 언론 탄압, 권선동 이야기. 제가 권선동 위원장의 이야기를 좀 길게 드린 건 사실 원내에서 보면 국민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법사위원 전체에서 많이 우리 당 지지자들이 많이 미워하시는 분은 김진태 의원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더 하신 분이 권선동. 진짜요? 왜 어떤 면에서? 그냥 김진태 의원은 김진표란다. 내가 아까 김진표라고 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 김진태입니다. 김진표 사랑합니다. 김진태 의원입니다. 김진표 의원 사랑합니다. 김진태 의원은 대놓고 미운 짓을 하는 캐릭터예요. 그냥 자기 SNS만 봐도 우리 당 지지자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소신은 있네요. 자기 할 말 하고 그냥 욕 먹는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권선동 위원장은 대놓고는 이렇게 안 하세요. 전혀 몰라. 사실은 많은 법안을 묶어놓고 많은 법안을 이 안에서 더 미워. 더 화가 나는데 사실 여러분도 이해하셔야 되는 게 강원랜드가 조사가 돼서 경찰 조사가 끝나서 풀 내고 모든 게 조사가 끝난 상태가 된 지가 6개월이 됐는데 아직 검찰이 단 하나의 무엇도 그 해당자들을 불러온 적이 없는 대한민국 초유의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걸 보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면 바로 검찰이 불러서 혼내키는데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중에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은 6개월의 조사가 다 돼서 국민들이 다 알아도 조사를 안 받아요. 이거는 사실 끊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당 원내대표 우원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법사위는 자꾸 수정 고치는 그게 있거든요. 자꾸나 뭐 문구를 수정할 수 있다. 상위법과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 이걸 못하게 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모든 법안이 거기 가서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법안을 발의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법안 통과가 어려웠던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 이런 비아냥이 나온다. 국회의장보다 법사위원장이 높다. 이런 비아냥이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저는 다음 주면 실타래가 풀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위원장님 반성하시고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네 가지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네.
아, 오늘 재밌게 잘 들었고요. 아유, 갑자기 사회권을 넘어지니까 당황스럽네요. 백오브 백 마치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대변인의 백오브 백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